KKMD 872와 폴란드 군사 매체 디펜스24 번역, 무장 범용성 획득을 위해 MBDA 아스람과 브림스톤 통합되는 FA-50PL, 현존 최강의 경전투기 된다. 자주적 방위 역량. 방위산업 관련 기술 이전, 현지화 논리를 강조할 때 자주 사용되는 표현으로 단순한 무기 시스템 운용 역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주적인 방위기술, 방위산업 역량까지 총체적으로 일컫는 용어입니다. 2025년 9월 23일 폴란드 군사 매체 디펜스24는 MBDA 부사장 아드리안 몽크스와 진행한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F-35와 FA-50을 위한 새로운 무기들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해당 기사에서 아드리안 부사장은 자주적 방위 역량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사용하는데요. 핵심을 요약해보자면 폴란드 공군이 보유하게 될 F-35A 스텔스 전투기를 위해 MBDA가 개발한 시계 외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를 제한하는 동시에 FA-50PL 경전투기를 위해서는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같은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아스람과 공대지 미사일 브림스톤을 제안했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은 FA-50PL과 아스람 그리고 브림스톤이 되겠죠. KKMD 748화 36대 구매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다고 으름장 놓는 폴란드 정부. FA-50PL 무엇이 문제인가 편에서 미국의 어깃장으로 FA-50의 통합이 지연되고 있는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AIM-120 암람 대신 MBDA 아스람을 장착하는 대안이 고려될 수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AIM-120 암람이 빠른 시일 내에 통합될 수 없다면 그 대안으로 아스람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봤고 충분히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카이 내부 상황의 정통한 소식통을 통해 확인할 수도 있었습니다. 748화에서 역주로 소개해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람 같은 최신형 적외선 단거리 미사일들은 사거리가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에 근접한다는 점에서 AIM-9X나 아이리스-T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은 단종된 그러나 현재 FA-50 개필러 버전이 탑재하고 있는 한 세대 전의 적외선 미사일 AIM-9LM형만 해도 사거리가 7km 내외였습니다. 디펜스24 기사 내용대로 시각적으로 식별이 가능한 거리에서 사용해야 하는 미사일이었죠. 그런데 최신형 아이리스-T의 최대 사거리는 25km, AIM-9X의 최대 사거리는 35km이고 아스람의 경우는 무려 50km에 육박합니다. 서울에서 인천 혹은 파주까지의 거리가 30km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먼 거리인지를 알 수 있는데요. 아스람 정도면 거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이라고 봐야 할 정도입니다. 따라서 최신형 AIM-9X와 아스람의 사거리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레이더로 대략적인 위치를 파악한 뒤 발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사거리가 너무 길어서 적외선으로 락온 할 수 없기 때문이죠. 레이더로 포착한 적기에 가까이 접근하여 적외선 영상으로 추적이 가능한 거리에 도달하면 그때부터 적외선 카메라가 장착된 시커로 추적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최대 사거리 50km의 아스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레이더의 실제 추적거리가 70에서 80km 정도 나와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3차원으로 움직이는 적기를 타겟팅해야 하는 사격 통제 레이더의 추적거리는 단순한 탐지거리보다 훨씬 짧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FA-50PL에 탑재될 예정인 RTX 팬텀 스트라이크 A사 레이더의 실질적 추적거리가 70에서 80km 정도이고 국내에서 개발 중인 A사 레이더도 이 정도 성능을 추종하여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MBDA 아스람이 AIM-120 암람에 대한 차선책이 될 수 있는 이유를 정리해봤는데요. 실제로 폴란드 정부와 MBDA가 FA-50의 아스람과 브림스톤을 통합하기 위해 두 팔 걷고 나설 것이라는 내용이 아드리안 부사장의 인터뷰를 통해 밝혀지고 있습니다. 먼저 2025년 9월 23일
디펜스24가 게재한 뉴스를 번역해 살펴본 뒤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원문은 노란색 글자로, 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역주는 하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MSPO 킬체 2025 전시회장에서 MBDA 미사일 시스템 부문 수출 및 사업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아드리안 몽쿠스 부사장과 특별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폴란드 공군 소속 F-35와 FA-50PL에 MBDA가 제안하는 것은 무엇일까? MBDA와 폴란드 공군 간 협력에는 어떤 잠재력이 있을까? 오늘날 전장에서 공중전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을까? MBDA 아드리안 부사장의 답변들을 모아봤다. MBDA는 유럽 최고의 유도 미사일 시스템 공급업체다. 우리는 육해공 모든 영역에서 주권을 지킬 수 있는 다양한 무기를 유럽 각국에 제공하고 있다. 우리가 폴란드 F-35를 위해 제안하는 주요 무기는 바로 미티어다. 미티어는 유로파이터 타이푼, 라팔, 그리펜에 장착되어 있고 카이 KF-21 보람에 통합 중이며 F-35B와 F-35A에도 통합되고 있다. 그렇다면 MBDA는 왜 폴란드에 미티어를 제안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미티어가 장거리 공격 능력을 제공하고 플랫폼의 사정거리를 극적으로 확장해주기 때문이다. 최근 폴란드 공군은 미티어가 작전상 어떤 이점을 지니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비공개 기밀 시뮬레이터에 탑승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미티어는 해당 능력만으로도 스스로의 가치를 입증하고 있으며 이는 전투기의 생존성을 높이는 데 결정적 요소가 된다. 지금 내 옆에 있는 FA-50PL 모형은 MBDA의 브림스톤과 아스람을 장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영국 F-35에도 탑재되어 있는 아스람은 시안의 공중전, 즉 근접 공중전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보여주는 미사일이다. 이렇게 빠른 속도 덕분에 아스람은 다른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에 비해 훨씬 더 확장된 사거리를 제공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것이 바로 MBDA가 독자적으로 보유한 자주적 방위 역량이다. 전투기에 장착할 지상 공격 수단으로는 브림스톤 미사일이 있다. 폴란드는 이미 브림스톤 공대지 미사일 도입을 결정했고 MBDA가 폴란드에 제공하고자 하는 것은 플랫폼을 가리지 않는 범용적 무기 운용 능력이다. 즉, 폴란드가 보유한 공중 플랫폼 모두가 브림스톤 공대지 미사일 운용 능력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의미이며 하나의 무기에 투자를 하고 그 무기가 다양한 플랫폼과 통합 운용될 때 그 혜택이 확산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플랫폼을 가리지 않는 범용적 무기 운용 능력은 폴란드 방위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자주국방 역량을 제공하는 것일 때 특히 더 큰 의미를 가진다. MBDA가 아스람 공대공 미사일 및 브림스톤 공대지 미사일을 통해 이룩하려는 목표는 전례 없는 수준의 기술 이전이 이루어진 나레프 프로그램 성공을 기반으로 그 성과를 이어가는 것이다. 폴란드는 나레프 프로그램에서 추진 중인 것과 같은 수준의 고도의 미사일 협력을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이 없었다. 나레프는 폴란드가 추진 중인 단거리 및 초단거리 대공 방어 시스템입니다. 이동식 방공 시스템과 현대 미사일 기술을 통합하여 40km 범위의 위협까지 대응 가능한 방공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 나레프 프로그램의 핵심은 영국과 이탈리아가 공동 개발한 CAMM-ER 미사일을 도입하는 데 있습니다. 폴란드 나레프가 러시아 전투기, 순항 미사일, 드론 등을 대상으로 하층 방어에 주력하고 있다면 대한민국 KAMD는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이 더해진 다층 방공 시스템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도의 미사일 협력은 영국과 폴란드 정부 간의 관계로 가능해졌고 그들은 우리 MBDA가 폴란드에 대해 심층적이고 자주적인 기술 제안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폴란드가 최근 도입하고 있는 카이 FA-50PL에 아스람 공대공 미사일과 브림스톤 공대지 미사일을 통합시키는 것이 그 좋은 예다. 영국에서 프로텍터로 명명된 무인 공격기 MQ-9B의 경우 현재 시점에서 통합이 완료되고 인증까지 끝난 유일한 무기는 브림스톤뿐이다. 즉, 브림스톤은 영국 공군이 보유한 유로파이터 타이푼과
MQ-9B 프로텍터 모두에 탑재될 무기인 것이다. 따라서 폴란드가 이제 MQ-9B를 구매하는 것은 완전히 합리적인 결정이다. 이는 단순히 동맹국들과의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FA-50에서 MQ-9B 그리고 유로파이터 타이푼도 후보들 중 하나로 고려되고 있는 폴란드 차세대 공중우세기에 이르기까지 무장을 공통화하여 범용적 무기 운용 능력을 확보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더구나 나레프 프로그램을 통해 폴란드 국영방산기업 PGG와 MBDA가 맺은 전략적 협력관계는 그야말로 전례 없는 수준이다. 우리는 추진체부터 탄두, 탐색기, 유도 알고리즘에 이르기까지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모든 측면에서 전면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이 정도로 심도 있는 협력관계는 전례가 없는 것으로 특히 브림스톤 공대지 미사일과 아스람 공대공 미사일과 관련해서는 협력 범위에서 제외할 항목이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다. MBDA는 유럽연합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나라들과 폴란드를 중요한 핵심 고객으로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주적 방위 역량을 폴란드에 제공해야 한다는 점도 잘 이해하고 있다. 우리는 자율적 행동 능력을 확보해야 하며 우리가 무기를 배치하고 싶을 때 우리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무기를 투입할 수 있는 역량 또한 확보해야만 한다. 그리고 그런 역량을 갖출 때 우리는 적에 대해 군사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지금 세계각지에서 벌어지는 분쟁들이 입증해 주듯 우리는 수시로 그 모습을 바꾸는 위협 속에서 살고 있다. 이렇듯 급변하는 위협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으려면 전투 역량을 기민하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자주적 방위 역량을 갖추었을 때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이다. 단거리 방공 미사일 시스템 나레프, 아스람과 브림스톤 미사일, 자주적 방위 역량 등이 MBDA가 유럽 전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이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지상전에서의 우위가 여전히 현대전의 승패를 결정짓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역량들은 필수라고 할 수 있다. 현대전은 전투 역량을 전개하는 데 다양한 방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전장뿐만 아니라 미래의 전장도 함께 염두에 두고 전투 역량 전개 작전을 입안해야 한다는 사실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이유로 MBDA는 현 4세대, 5세대 전투기에 필요한 무장을 공급하는 것은 물론 영국, 일본, 이탈리아가 이끌고 있는 GCAP 프로그램 및 프랑스와 독일이 진행하고 있는 FCAS 사업에도 핵심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MBDA는 유럽 각국에 자주적 방위 역량을 제공하는 동시에 미래 6세대 전투기 완성에 필요한 개념과 첨단 기술도 함께 개발하고 있다. 유럽의 자주적 방위 역량은 유럽 스스로 지켜야 하며 이를 위해 유럽 내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MBDA의 핵심 파트너로 떠오른 폴란드와 앞으로 좀 더 긴밀한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지금까지 디펜스24가 2025년 9월 23일 게재한 FA-50의 아스람 브림스톤 미사일을 통합시킬 예정이라는 내용의 뉴스를 번역해 보았습니다. 만약 FA-50PL에 아스람과 브림스톤이 통합된다면 어느 정도의 전투력 향상을 꾀할 수 있을까요? 준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아스람과 공대지 미사일 브림스톤이 통합되면 FA-50PL의 중거리 및 근접 공중전 능력과 이동하는 표적을 대상으로 한 정밀 타격 능력이 크게 보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적외선 탐색기와 발사 후 라곤, LOAL 기능을 탑재하고 마 3을 넘는 빠른 속도를 지닌 아스람은 공개된 유효 사거리가 최소 25km 이상입니다. 조건에 따라서는 최대 사거리가 50km에 달한다는 주장도 있죠. 따라서 AIM-9 계열의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보다 탈출 불능 지역 NEG가 1.3배에서 2배 이상 확대되고 교전 성공률도 최소 15%, 최대 40%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스람은 현재 데이터 링크 기능은 빠져 있어 발사 후 라곤 기능을 100%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향후 이 부분에 대한 개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발사 플랫폼인 전투기로부터 데이터를 전송받아 미래 위치를 계산한 후 관성으로 날아가다 종말 단계에서 적외선 탐색기를 사용하는 방식이었기에
중간에 비행 경로 업데이트가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었지만 데이터 링크가 적용된다면 더욱 무서운 위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죠. FA-50에 탑재되는 기존 공대지 무장들, 예를 들어 AGM-65 매버릭이나 페이브웨이, JDAM 같은 유도 무기들은 움직이지 않는 목표물이나 비교적 가까운 위치에 있는 근접 정밀 타격의 강점을 보입니다. 반면 조건에 따라 최대 60km의 사거리를 지닐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브림스톤은 상대적으로 먼 거리에 있는 이동하는 표적도 정밀 타격할 수 있죠. 브림스톤의 이러한 원거리 정밀 타격 능력은 FA-50 피해의 생존 능력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도시, 시가전 등에서 민간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됩니다. 중거리 및 근접 공중전 대응이 가능해지는 아스람과 정밀 공대지 타격이 가능해지는 브림스톤이 통합되면 FA-50 편대의 임무 다양성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즉, 2기에서 4기 정도로 구성되는 FA-50 편대 하나로 전투기 플러스 전폭기 조합보다 더 많은 임무를 소화할 수 있어 작전 유연성과 반응 속도가 상승하게 되죠. 또한 폴란드가 보유한 F-35나 F-16 같은 고가의 최전선 전투기나 전폭기를 대체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정밀 타격이나 전력 투사 작전을 실행할 수 있어 유지 보수 및 운용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특히 저강도 전력 투사 임무에서 빛을 발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고 50km에 달하는 아스람의 사거리 및 마하3을 넘어서는 빠른 속도와 발사 후 라공 기능을 10분 활용하고 브림스톤의 원거리 정밀 타격 능력까지 잘 활용한다면 적기나 방공망에 노출될 확률은 낮추고 생존성은 높이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이 동영상 하이프하기를 팍팍 눌러주시고요. KKMD는 여러분들께서 챙겨봐 주시는 광고 수익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영상 제작을 직접 지원하고 싶다면 농협 9481216701호로 후원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케빈스 밀리터리 채널 KKMD